리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가? 경쾌하게. 정말 그런가요? 외신도 당황한 거죠. 이 사건을 보고.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세상을 보는 따뜻한 시선.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입니다. 자, 금요일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 만나고 있는데요. 금요 초대석 시간이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중에는 이 결혼 전에는 전문직으으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면서 사신 분들이 많은데 어느새 아이 키우다 보면 가사, 육아 여기에 매몰돼서 자신의 정체성을 잊게 된다고 이렇게 고충을 토로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습니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는데 이 맞벌이를 해도 아직 양육의 주된 역할은 엄마에게 쏠려 있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공연 제작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전문성을 쌓아온 작가 권주리 씨가 이런 현상에 대한 의문을 갖고 엄마 휴직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오늘 이분의 경험담 직접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주리 작가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공연 제작자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맞습니까? 더 있던데요, 하시는 일이? 네, 어쩌다 보니 일이 좀 많아졌는데요. 어떤 일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아이를 낳기 전에는 주로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 강사 그리고 연극 공연 제작 기획자로 일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결혼식 사회자도 하고 있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또 온라인 SNS를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책을 쓰는 에세이 작가이기도 하고 또 주부와 주양육자이기도 합니다. 네, 와, 맞네요. 결혼 전과 후에 또 일도 약간 변화가 있으셨네요. 네, 결혼 전에는 무조건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들 전혀 상관없이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아이를 낳고 나서는 시간을 크게 구애받지 않는 일들, 주말에 할 수 있는 일들로 좀 직업적 변화가 있었어요. 시간을 본인이 조금 쓰기 편하게끔 되는 그런 일로 옮기셨군요. 네. 네. 그럼 아이가 지금 몇 살이세요? 아이는 지금 4살이고요. 4살. 엄마 휴직을 했을 때는 3살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엄마 휴가 얘기를 마침 막 꺼내주셔서 보통 이제 너무 지쳐서 휴가를 낼 때는 독박 육아로 고생을 했다든지 육아 우울증 겪은 분들이 이제 이런 시도들을 하시잖아요. 네. 본인에게는 이 엄마 휴직을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뭐였습니까? 네, 제가 아이를 낳고 주양육자가 된 게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주위를 돌아보니 제 옆에 있는 친구도 저 사촌 언니도 친언니들도 주변에 많은 모든 가정들이 다 엄마가 주 양육자 역할을 하고 집에 있더라고요. 네. 심지어 맞벌이를 하는 부부조차도 똑같은 직업을 가진 부부조차도 주 양육자의 몫은 항상 엄마였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 약간 고민이 들었던 거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사회적으로 강요된 결과를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아빠는 왜 주 양육자가 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이 생겨서 엄마 휴직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왜 아빠는 주 양육자가 될 수 없을까. 네, 이 질문은 정말 아마 많은 여성들이 하는 질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엄마 휴직이라는 게 정확하게 그래서 엄마 휴직을 선언하셨다는데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보통 육아를 위해 바깥일을 휴직하는 걸 육아휴직이라고 하는데 저는 주 양육자와 살림을 휴직하고 바깥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깥일을 하기 위해 육아와 살림에서 잠시 휴직하는 것을 내가 정하자. 엄마 휴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합한 단어고요. 만든 거군요. 정확히 바깥일을 하던 남편과 그리고 주부와 주 양육자로 살아온 나의 역할을 바꾸는 것을 의미했어요. 아, 역할을 바꾸는 것이다. 네. 살림을 휴직하는 것이다. 아유, 갑자기 휴직하고 싶네. 네. 근데 이것을 하려면 역할을 바꾸려면 혼자서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죠? 네. 바꿔야 되니까 역할을. 그러면 그걸 역할 바꿔줄 상대와 대화가 돼서 이게 설득이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이 과정을? 사실
저희 남편은 제가 얼마나 바깥일을 좋아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다지 당황하진 않았어요. 휴직한다 그러니까. 네. 출산과 동시에 나도 다시 바깥일 하고 싶어라는 걸 3년 동안 계속 말하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육아휴직을 하고 이제 살림과 주 양육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내가 조금 일찍 퇴근해서 아이 보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왜 당신이 그렇게 해서 안 되는지에 대해 왜 그것이 완벽한 역할 바꾸기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 제가 논리적으로 예상 수입, 우리 집의 지출 내역 하나하나 다 따져서 눈앞에 보여주면서 설득을 했어요. 네. 지금 한번 만약에 지금 다른 남성분들도 이 질문을 하실 거거든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을 해 주신 겁니까? 저는 맞다. 당신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둘의 완벽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결국 프리랜서이고 당신처럼 이제 정규직으로 나가서 출근할 곳이 없는 내가 결국엔 주 양육자 역할을 맡게 될 수밖에 없다. 원래도 프리랜서였으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걸 원치 않고 정확하게 나도 바깥 양반의 역할을 하고 당신이 온전한 책임, 주 양육자의 책임을 가지는 시기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네. 이 과정에서 남편께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받아주신 거잖아요. 같이 하신 거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혹시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사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휴직하는 김에 집에서 좀 쉬고 하고 싶은 것 좀 하면서 나도 좀 휴식을 할게. 휴식을 할게. 네,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살림과 주 양육자의 역할을 맡는 것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육아휴직이니까 일을 좀 안 하고 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근데 해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실제로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했어요. 운동도 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취미생활을 하고 났죠. 그런데 그걸 하고 아이를 뭐 등원, 하원하고 하다 보니 살림할 시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집이 점점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랑 트러블이 조금 있었고 또 어떻게 해결했고 또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이게 집안이 이제 더러워지기 시작하면 일단 휴직하고 계신 분께서도 권주리 작가께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이게 뭔가 몸이 막 움직일랑 말랑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매트 위에 그 머리카락 떨어진 것들, 그다음에 먼지가 막 쌓인 것들을 굴러다니잖아요. 너무 닦고 싶은데 이걸 제가 닦으면 결국 나는 밖에서 일도 하고 살림도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되게 눈치 싸움을 많이 했어요. 야, 힘들었겠는데요. 그 순간들도. 어쨌든 서로 간에 또 시행착오도 있지 않습니까? 바깥 양반 역할을 하시고 한쪽이 전업주부 역할을 이제 바꿔서 하셨을 때 서로의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어떠셨어요? 다 지나고 보니까 생각보다 이거는 나보다 잘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 이런 느끼는 바가 서로 좀 있으셨나요? 네, 저 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아이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 일 목적은 내 일을 할 시간을 확보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얼른 어린이집에 가야 되고 어린이집에 가는 동안 얼른 청소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와 충분히 완전히 농축해서 놀아주는 시간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아이와 먼저 놀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 집은 조금 더러워질 수 있지만 남편과 있을 때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렇게 충분히 아이가 최우선인 삶을 살면 이렇게도 행복할 수 있구나 내 아이가. 그러네요. 아이가. 집은 좀 더러워도 그건 뭐 지금 당장 문제겠습니까? 네, 집은 조금 더러운데 그 더러운 거에 불편한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살림에 대한 기준을 좀 낮추면 우리 가족 모두가 조금 행복해지겠구나. 약간 이런 것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요. 근데 그 남편이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다고 책에 썼던데 네. 그 어떤 이유로 우신 건가요? 네. 아이랑도 이렇게 잘 노시고 그렇죠. 운동도 하시고 아까 뭐 취미 활동도 좀 하시고 하셨다는데. 네. 그 어느 날 밤이었어요. 이제 육아 퇴근을 하고 보통 그렇고 나면 서로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다시 취미 생활을 즐기는데 그날도
제가 아이를 재우고 이제 방에 가서 글을 써야겠다고 살금살금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고생 많았어 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남편 표정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10년 동안. 네, 직장 문제로도? 네, 한 번도. 연애와 직장, 결혼 모든 문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놀랐죠. 예. 뭐 때문이냐? 혹시 너무 외로웠니? 뭐 이런 질문을 계속 했는데 남편이 진짜 울었던 이유는 네가 바깥 일을 한다는 이유로 주부의 일, 바깥 사람의 일을 칼같이 나누려고 하고 내 일이 아니면 안 이건 도와주려고. 내 책임이 아니야. 네, 이렇게 하려는 나의 태도가 너무나도 서운했다는 거죠. 정말로 네가 엄마 휴직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이, 만들고 싶었던 가정의 모습이 이거냐. 이런 거였니? 네, 그런 질문을 하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사실 받았어요. 네. 제가 원했던 건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쵸. 저도 모르게 돈 버는 유세를 떨면서 이거 정도는 당신이 잘 해줘야지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네. 야, 이거는 남성분들이 안 겪어보시면 이런 말을 하실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막 장소민님 글이 올라왔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랑 아빠랑 정말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아직도 아빠랑 대면 하거든요. 이렇게 쓰신 분도 계시고 성인애님께서는 정말 이쁜 남편분이시다. 이런 글을 지금 보내주시기도 했는데 뭐 남유리님께서는 또 육아는 함께 하는 거다. 이분화하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야, 그래서 엄마 휴직 기간 동안에 본인은 뭘 하셨습니까? 네, 사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준비를 꽤 오래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했던 연극 강사 일, 그다음에 공연을 제작하는 일도 하고 네. 또 제가 6개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글쓰기 모임을 진행하거나 네. 주말에 결혼식 사회자 일을 하거나 네.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네. 앞서 아이를 키우시는 동안에 경력 단절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간에 그 못했던 거를 어떻게 좀 완전히 좀 채우셨다는 느낌이 드셨는지 또 프리랜서는 또 찾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라서 원한다고 그게 복귀가 완전히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어요. 일을 쉬고 1년, 2년 차에는 그래도 뭐 수업을 해주세요. 여기 공연에 출연해주세요. 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3, 4년 차가 되니까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광고를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네. 제 SNS에도 올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 제발 시켜줘 하면서 정말 솔직하게 계속 연락을 했어요. 예.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으니 일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예. 연락이 오던가요? 네, 예. 실제로 굉장히 좀 먼 거리이기도 했고 제가 원했던 컨디션이 아닌 곳에도 제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다 갔습니다. 네. 어쨌든 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니까 그래야 또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하던가요? 이때 엄마 휴직 기간. 네. 처음에는 가족, 친구 뭐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그렇죠. 엄마 휴직이란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니 너 그렇게까지 일이 하고 싶냐. 너 참 유난 떤다. 그냥 남들처럼 좀 살아라. 근데 그런 말을 들을수록 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특별히 뭐 세계 정복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시 아이를 낳기 전에 내가 했던 일을 다시 해보겠다는 것뿐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많이 들어야 하는가. 그래서 실제로 엄마 휴직 기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제 경험을 공유하면서 사람들의 반응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리 너 너무 행복해 보인다. 네, 너 3년간 답답해서 어떻게 집에만 있었니? 너는 정말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 보여. 이런 말들을 들었어요. 실제로 엄마 휴직 기간을 통해서 얻으신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보면 이제 부부간의 성역할, 성별 분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나도 다시 바깥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 네. 만약 지금 한번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저는 다시 나가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움츠려 들으셨겠죠. 네. 그렇군요. 남편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셨을까요? 앞서 막 울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저는 주부로 살고 주 양육자로 살면서 굉장히 억울해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일하고 자아실현도 하는 걸 너무 부러워했어요.
나의 이런 불만과 억울함에 남편도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네. 그런데 엄마 휴직을 통해 역할을 바꿔보니 남편이 3일 만에 자기가 주부로 사는 것이 너무 외로워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역할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됐고 저도 다시 한번 6개월 동안 바깥일을 하고 보니 바깥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행복하고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칼 같은 역할 나누기가 아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구나. 네, 그것을 좀 알게 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3일 만에 엄마 역할 3일 만에 남편이 외롭다고 말한 거는 정말 뭐 시간을 혼자 보내서의 외로움이라기보다는 내 일을 상대가 존중해주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주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외로움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부로 일하면서 정말 24시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정말 알아주지도 않고 네. 참 힘이 빠지죠 하면서도 또 매일 해야 되고 일이 또 끊임없고 네 맞아요. 이 양육 초기에 참 아이를 돌본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요. 엄마든 아빠든. 근데 이 순간에 이제 누가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이제 애착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마에 대한 애착이 좀 커지게 마련이고 근데 이 시기가 정말 아동 전문가들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이런 면에서 느끼신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엄마 역할, 아까 성 역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사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3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해. 네, 이런 말을 들으면 바깥일을 하는 엄마든 집안일만 하는 엄마든 굉장히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맞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그래도 내 최우선은 아이여야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딴 생각을 하고 싶을까라는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사실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확인을 해보고자 엄마휴직을 한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아이에게 꼭 필요한 사람은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보살펴준 주 양육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주 양육자는 엄마든 아빠든 성별은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혀 아쉬운 부분은 없습니다. 네. 아이에게도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처음에 궁금했는데요. 처음에 엄마휴직을 하고 며칠 동안은 아이가 아침마다 엄마가 일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저에게 계속 제 뒷모습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일을 하러 가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맞아요.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생각해보면 엄마라서 집에서 무조건 자기를 보살펴주고 살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든 아빠든 원한다면 언제든 서로의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가정이 건강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 한 달 정도 지나자 아이도 이제 완전히 적응을 했더라고요. 엄마 잘 갔다 와. 엄마 이따 와서 나랑 놀아 하면서. 네. 그래서 아이에게 생긴 그렇군요. 네, 변화를 굳이 따진다면 이제 남편은 아이의 코디를 굉장히 조화롭지 못하게 입힐 때가 있었어요. 뭐 빨간색 옷에 파란색 하의를 입힌다던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 외에는 아빠가 주 양육자가 된다고 해서 아이에게 어떤 부정적인 변화가 생긴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하고 아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전후로 본다면? 예전에는 아빠가 퇴근을 하고 와도 엄마인 저를 더 찾고 저한테 뭔가를 요구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엄마는 청소하고 뭐부터 하고 내 말 들어주는 사람이고 아빠는 내 말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뭔가 요구하고 싶을 때 놀고 싶을 때는 저보다는 남편을 더 먼저 찾습니다. 2193번님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역할을 바꿔봐야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될 것 같다. 그렇죠? 위치가 한번 바뀌고 나면 서로의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질 것 같은데 이제 엄마 휴직 끝내시고 난 상태고, 그죠? 네. 이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두 분이? 네, 6개월에 엄마 휴직하고 제가 주부의 역할로 돌아온 지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엄마 휴직 때 시작된 일들이 지금까지 또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을 글로 써서 이렇게 책을 내기도 하고 수업이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과 지금은 완벽한
뭐 바깥 양반과 주부의 역할을 나누기보다는 각 영역에서 좀 맡은 일들을 나눠서 남편은 요리를 하면 저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네, 주말에 제가 또 일을 하러 나갈 때는 남편이 주 양육자의 역할로서 아이의 하루를 책임지기도 하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완벽한 역할 나누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내가 맡은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남편은 자기만큼 열심히 하는 남편이 대한민국에 없는데 너는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니? 평생 풀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아, 그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군요. 어쨌든 네. 그 역할을 한번 해보신 분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 또 아마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게 아닐까. 두 분 서로의 다 만족도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엄마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남편 굉장히 좀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게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자신도 만족스러워하고 제가 더 이상 억울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니까 본인이. 아,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계는 좀 더 좋아지셨겠군요. 그런 면에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됐죠. 네.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나도 한번 엄마휴직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전제에는 남편이 육아휴직이 가능한 직장이다 이런 지금 저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네. 정규직이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육아휴직이 가능한.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주 양육자 역할 바꾸는 이 시도 자체도 하기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답답한 환경에 놓인 분들.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도 분명히 답답한 문제가 있을 텐데. 네, 물론 사회 구조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들이 반드시 변화는 있어야 되죠. 근무 형태에 따른 차별이 없는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돼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예. 아직까지 그게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저는 조금 다른 방식의 엄마휴직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어떻게요? 짧은 엄마 방학 혹은 엄마 휴가, 엄마 월차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육아하는 초기에는 주말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조건 온 가족이 함께 있어야만 우리는 건강한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각자의 시간을 충분히 즐긴 뒤 가족이 함께 됐을 때 더 농축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남편과 부인이 번갈아 가면서 살림과 양육의 책임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시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짧은 엄마 휴직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하기까지 굉장히 마음에 장벽이 있는 게 주부들은 나 없이 남편이 애들 밥을 잘 먹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편도 그냥 부모일 뿐이거든요. 결코 맞아요. 아이를 부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고 이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네. 근데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여성 스스로의 그 마음의 장벽부터 먼저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길이고 그렇다면 방법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희 엄마 휴직이라는 이제 말 자체가 그만큼 엄마에게 주는 압박감이 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이렇게 역할 바꾸기를 하시게 된다면 뭐 다른 이름을 좀 붙여볼 수도 있을까요? 어떤 시도들을 또 해보고 싶으신가요? 궁금하네요. 저희는 이제 한 2년에 한 번씩 서로 이렇게 역할 바꾸기가 계속 예정되어 있고요. 아, 예정이 돼 있어요, 벌써? 예. 네, 이미 이제 계획을 쫙 그렇군요. 남편과 함께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 한 반년 정도는 반드시 주 양육자의 돌봄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근데 대부분 또 엄마들이 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해요. 네. 근데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래서 그때는 제비 뽑기로. 바깥일을 휴직할 사람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를 지금도 계속 이제 대기하면서 기대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시고 바깥일과 가정일을 잘 꾸려나가시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책으로도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금요 초대석 엄마 휴직을 선언합니다 라는 책을 통해서 주 양육자 역할 바꾸기 경험을 솔직하게 써간 권주리 작가 만나봤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제 금요일 순서도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저희 일요일에는 뉴스 브런치 부설 심리연구소 꼭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는 이제 월요일